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은 AI 팩토리에 맡기세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팩토리는 인공지능 공장이라는 의미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AI 생태계 조성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고 또 AI 생태계랑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이걸 창업하기 전에 어떤 스토리로 이걸 하게 됐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와 또 현재 데이터 기반 또 비대면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5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글의 TF 쪽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텐서플로우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프로그래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아서 다른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다가 그 케라스라는 걸 찾게 됐습니다. 케라스는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쉽고 너무 직관적이고 잘 돼 있어서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케라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케라스의 철학을 알게 되는데 딥러닝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키였고, 이걸로 이제 모두의 손에 이제 쥐어지게 하자라는 그 구글의 이제 프랑스와 솔레 님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케라스를 만들었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워낙 쉽고 레고 블럭이랑도 굉장히 매칭이 좀 쉽더라.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고난이도의 기술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레고 블럭 쌓는 것처럼 쉽게 되더라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라스랑 레고 블럭이랑 매칭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블럭마다 그 딥러닝 보면 이제 머신러닝 쪽의 개념 보면 뭐 뉴런도 있고 레이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층층이 다 레고 블럭이랑 매칭을 시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VGG16이라는 레고 그 인공지능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고만 쌓으면 충분히 이런 코드화도 될 수 있게끔 이제 직관적인 걸 알게 됐고, 뭐 LSTM이나 뭐 MLP 지금 뭐 문장 처리나 자연어 처리에 적용되는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책을 하나 냈어요. 이제 블록과 함께하는 파이썬 딥러닝 케라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서적이다 하면 뭐 미분이라든지 오류, 역전파 이렇게 수식이 많이 있었는데, 제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식 하나 없이 다 레고 블럭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좀 입문하고자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시작했었어요. 행여에 이제 제 아는 지인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레고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봐요. 그래서 레고를 쌓는 책인 줄 알고 샀다가 딥러닝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열심히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지방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서울처럼 그렇게 스터디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 활성화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라스 코리아, 케글 코리아라는 두 커뮤니티를 운영진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한 10,000명, 8,000명에서 한 18,000명 정도의 회원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랑 이제 소통하게 됐어요.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와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좋을지 하는 데에 또 어느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하면서 나오는 또 자기 사례, 또 성공적인 사례, 실패적인 사례들을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커뮤니티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혼자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면 됐었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집단 지성의 힘이랑 또 같이 함께 토론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또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 연구를 해야겠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찰나 이제 제가 그 우주탐사학과,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문제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태양 측면에 있는 그 태양 측면에 있는 영상을 만드는 AI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주셨는데, 그거와 비슷한 다른 도메인에 있는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픈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저희 랩에서 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했더니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그 성과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이처 어스트로미에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게 의미가 하는 바가 커요. 시사하는 바가. 왜냐하면 어떤 모델 자체를 막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픈된 모델을 썼고, 또 데이터셋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썼고 같이 협업했고 해서 이런 훌륭한 성과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쪽에 여기에 발표를 이제 들으신 분들도 내 도메인에서 어떻게 저 AI를 도입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이제 좋은 어떤 사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나사에서는 나사 FDL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한 2, 3개월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포닥들 또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IT 기업 또 나사 이런 분들이 멘토가 돼가지고 우주 관련된 어떤 AI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집단지성이랑 같이 협업하는 게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나 했었고요. 이때 이제 강화학습적으로 했었는데, 직접 이제 발표도 하고 그 같은 문화를 좀 같이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됐고, 이게 이제 더더욱 미래가 이런 식으로 같이 공동 연구하는 게 더 활발해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 지역 이사가 이제 한국인으로는 저 혼자 지금 현재 최근에 등재가 됐습니다. 돼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어떤 공공선에 위한 AI라든지 그런 AI가 있으면서 점점 격차가 더 심해지거든요. 기술 격차가 실제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격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공선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AI를 접목하거나 AI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술 접목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떤 국제적으로 같이 함께 해보자라는 어떤 통로를 제가 한국에서 맡게 되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함께 이제 생태계를 같이 해나가는 어떤 중책을 맡기게 된 건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보니까 사실 뭐 인공지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어렵진 않은데, 여기에 뭐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각종 정보에서 많이 밀어지고 있고 좋긴 해서 여기저기 이제 나도 인공지능 접목해보자 라는 그런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딱 이렇게 접목하려고 보면 그 진입장벽이 높아요. 라이브러리 자체에 쓰는 거는 쉽지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시작하기 쉽지만 이걸 제대로 하려면 상징적으로 알아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고, 또 이 문제 정의가 제대로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의 알고리즘이 있지 않은 이상은 평가 방법조차도 설정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또 만드는 게 또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또 해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들기 전에 해봐야 한다는 거는 내가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지 잘 모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하는 데에서 쉽게 인공지능 도입하고자 또 선뜻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에 있다고 보고,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다가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타까운 어떤 이런 상황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제 공장 쪽에는 제조 혁신이 일어났다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전에는 뭐 잘 설계된 어떤 제품 가지고 막 하나 설계 가지고 여러 개를 찍는 그런 식인데,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면서 이 주문 자체도 굉장히 소량으로 주문할 수 있고,
그걸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처럼 AI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AI도 지금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사람이 일일이 개발해야 되는데 또는 관리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AI를 만들고 관리하는 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AI 팩토리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AI 팩토리 만든 이후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AI 생태계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경진대회입니다. 예, 컴피티션인데 경진대회가 어떻게 보면 해커톤이나 행사처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쪽의 경진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보통 회사들이 한두 명의 어떤 전문가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 인력이 만든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모델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최적화된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피티션을 한다는 게 클라우드 소싱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는 거랑 거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추천 시스템이 사실 내부 엔지니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경진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때 이걸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진대회를 시작하게 됐죠. 저희적 경진대회는 조금 다른 캐글이나 뭐 다른 그 플랫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쪽은 어떤 시간을 주고 또 1등 하면 얼마, 2등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상금을 주는 식인데 저희는 그거를 여러 개를 쪼갭니다. 랩 같이. 랩을 뭐 4회 정도 쪼개가지고 자동차 경주하듯이 첫 번째 랩에 뭐 선착순으로 몇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상금이 지급되고 그 다음 랩으로 넘기고 하는 식인데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목표 대비 달성의 어떤 목표치가 높고 시간이나 어떤 정확도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많이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달 동안에 상금 1억을 걸어버리면 2달 안에 어떻게 동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사항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맨 끝에 몰려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나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만약에 그 랩이 그 데이터셋이 잘못돼서 모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두 번째 랩 시작할 때 고객과 참가자한테 상호 피드백을 주면서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거나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좋겠다고 피드백을 주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성능을 얻는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와 같이 이제 방향성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제시를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고객과 참가자 사이에 눈높이가 이렇게 같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온라인 경진대회를 많이 열고 있어요. 이 열린 이유가 기존의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수주가 뭐 제안 발표를 잘 하거나 이러면 이제 수주가 잘 되는데 나중에 기술력이 좀 없어도 수주했다가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돼서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먼저 스크린을 좀 해야겠다라는 어떤 정부 차원의 그런 수요가 있어서 지금은 정부의 어떤 창업하거나 할 때 스타트업한테 지원할 때 막 뭐 마냥 그런 발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인정받으면 그때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이파 2020 인공지능 경진대회 운영사로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화 지원금 4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 총 20개 문제가 제출됐었습니다. 20개 문제가 참가자들이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점수가 높은 상위권 60개를 이제 선정하는 시기였는데요. 보시면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을 뽐내거나 또 개인이 하거나 또 학생들이 또 뭉쳐서 하거나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노라하는 머신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서 재밌게 경험을 열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GPU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GPU 280대를 제공해줘가지고 한 400팀이 2주간 제출된 모델만 해도 한 5,0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경진대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대회를 엽니다. 여러 가지고 드론 영상이라든지 또 극지연구소의 위성 영상 환경 쪽으로 북극 해빙을 예측한다든지 또 서울대학교에서 위성 영상 선박 탐지 또 환경 쪽 수리 수질 예측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의료 쪽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또 학계 또 다양한 어떤 그 고객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타이핑도 해드리고 또 실제 사용 가능한 모델도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몇 군데 기업들은 데이터셋을 결국엔 경진대회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셋을 오픈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셋이 이제 금융이나 뭐 군사 이런 쪽은 오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픈하기 꺼려하는 걸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오토ML이라는 걸 또 저희가 심으려고 합니다. 오토ML은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 자원을 주면 얘가 알아서 그 데이터셋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되면 사실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오픈하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훨씬 더 좋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케라스의 샘플 하나 보시면 이것도 오토ML 중에 하나인데 소스 코드 4줄입니다. 4줄. 4줄만 있으면 지금 이미지 분류기에 그 사람이 만드는 거가 뭐 99.12%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99.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트 세그멘테이션, 뭐 슈퍼 레졸루션 이런 쪽까지 다양하게 이제 그 영역을 펼치고 있고 자연어 처리 쪽까지 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결 처리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활용을 하거나 또 인공지능 모델 직접 개발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각 벤더사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오토ML을 다 밀고 있는데 그중에 뭐 애저 쪽을 소개해드리면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오토ML이 알아서 또 해줍니다. 가이드라인까지. 그래서 그 누적 그 결정치를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또 클래스 불균형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오토ML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ML 컴피티션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기계들끼리 컴피티션 하는 그런 쪽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AF 리서치라고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컴피티션은 오픈돼서 하는데 우리는 굳이 오픈해서 할 필요 없다. 우리 기관 내에서 좀 하고 싶다. 이런 쪽의 수요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근데 기관에서 할 때도 연구자들끼리 자기 연구 테마가 있기 때문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로 침범하는 걸 조금 꺼려합니다. 이제 그런 걸 꺼려하고 이게 기관장이나 보면 협업 연구를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이런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AI 팩토리의 리서치 서비스로 한국천문연구원을 통해서 제가 수행했었는데 한국천문연구원이 이 두 가지의 컴피티션 그 문제를 등재를 했고 천문연구원 내에서 이제 컴피티션이 열린 거죠. 열려가지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해서 성과를 이제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이런 데에서도 많이 도입이 돼서 좀 더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고 서로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AF 클래스입니다. AF 클래스는 똑같이 이제 컴피티션이에요. 컴피티션이긴 한데 교육용이에요. 교육용이라고 해서 이미 잘 짜여진 또 각 레벨별로 데이터셋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인공지능 교육과 실습과 그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수용하려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각 기관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고 하면 강사 섭외해서 강사가 뭐 이렇게 하고 실습 한번 하고 하면 끝나는데 사실 그걸로는 수집되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걸 이용하게 되면 강사가 문제를 내고 또 수강생들이 그걸 풀어서 제출하면 그에 대한 어떤 정확도 평가가 쭉 나오고 이 정확도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현재 어디까지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다양한 어떤 레벨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이 학생들의 뭐 자연어 처리 역량, 또 영상 처리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능하고 또 학생들 간의
어떤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습을 한번 하고 나면 한번 하고 이제 제출하면 끝인데 저희 쪽을 이렇게 올렸더니 학생들끼리 막 밤새도록 경쟁을 해가지고 내 친구가 내보다 점수가 높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여러 대학의 어떤 리더보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대학 간의 어떤 경쟁 뭐 경쟁 부추긴 건 아니지만 어떤 선한 경쟁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자가주도 학습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강사가 알려주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찾아서 막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서 지금같이 이제 이 교육에 대한 것도 비대면으로 바뀌고 또 자율주도 학습을 또 강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건 AF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은 그 컴피티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AI의 모델을 관리하는 쪽이에요. 저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데이터셋이 이미 고정되어 있거나 사용되어 있는 환경이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데이터셋도 바뀌고 사용되는 환경도 계속 바뀌면 인공지능 모델도 계속 재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그 개념이 있는 개발자가 전문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뭐 외주에서 만들었다 손들 그걸 또 위주보수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추론 환경에서 또 모델은 하나 만들었지만 이 모델이 보는 어떤 그 환경이 뭐 1000대, 3000대 뭐 사람마다 다 봐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개인화된 모델이 수천 개, 수백 개, 그러니까 수만 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시에 돌아가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만든 게 AF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복사기라든지 뭐 프린터라든지 비대라든지 정수기 같이 렌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렌탈 개념이 이제 곧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기업의 미디어 센터에 저희 납품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한 150대를 현재 이상 징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는 1000대, 내년에는 한 3000대 이상으로 확대가 될 거고 이 3000대의 모델을 다 저희 AI 팩토리 오퍼레이션에서 다 이제 감지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리포팅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부 구성인데 뭐 무시 로그를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걸 또 동시에 어떻게 또 AI를 돌려서 처리할 건지 그리고 지금은 이걸 재학습을 어떻게 시킬 건지 또 이게 제대로 동작 안 하고 있는 또 뭐 AI가 있으면 그걸 모니터링해서 서비스에서 빼서 또 재학습시켜서 또 원하는 정확도 올라가면 다시 또 런칭 한다든지 어떤 그런 넣고 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쪽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스마트팜의 어떤 식물 하나당 AI가 하나 지켜보고 있어서 여기에 이 AI를 식물이 제대로 크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마다 또 다르게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다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식물 하나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고 그걸 위한 툴이 이미 구현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AF 오퍼레이션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폰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LTE나 이런 3G 이런 망이 사람마다 하나만 있었으면 충분했었습니다. 뭐 폰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TV에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또 별도 기기, 스피커 이런 거 따지면 한 사람이 쓰는 그런 그 통신 기기만 하더라도 뭐 5개, 6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AI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내가 AI 관리하고 있는 게 뭐 지금 없다 하더라도 조만간 1인 1 AI 더 지나서 1인 여러 개 AI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이런 AI의 추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 고객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AF 클라우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F 클라우드는 이런 지금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AWS 이런 데서 클라우드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GPU 환경이나 컴퓨팅 환경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협업 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금융, 의료, 뭐 국방, 뭐 이런 쪽은 거의 또 기업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 안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 못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에 주는 각종 장점들을 활용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프라이빗에서 할 수 있게끔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저희가 구축했고 그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VS 코드, 뭐 GPU의 자원들 제공해가지고 협업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이프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러닝은 제가 AI 쪽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도 해보고 또뭐 많은 고객이랑 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유튜브를 보시면 옛날에 뭔가 방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게 뭐 방송국도 있어야 되고 촬영 장비도 있어야 되고 송출도 해야 되고 여러 어떤 자원이 필요했었는데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스마트폰을 찍어서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장비의 발전, 네트워크의 발전, 플랫폼의 발전을 통해서 쉽게 1인 1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AI도 그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AI도 지금은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서로 공개도 하고 하다 보면 나만의 데이터로 나만의 AI를 만들게 되고 그게 곧 나의 컨텐츠, 내가 뽐내고 싶은 어떤 그런 컨텐츠로 만들게 되고 이 AI가 하나의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모아서 SNS를 만들고 싶은 비전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시면 이게 제 계정이다 그러면 제가 만든 AI 모델들이 쭉 있고 제가 학습한 모델,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들을 소개를 하고 다른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좋아요 누른다든지 아니면 이 모델을 사고 싶다든지 이 모델을 사서 내 데이터에 적용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AI를 모델 자체를 이제 사고 팔고 하거나 어떤 기술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하나 행사를 한 게 DLD라고 대전 러닝데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행사를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28개의 연사분들이 다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 발표한 거를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참가자들이 유튜브를 보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이제 방송 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라이브 이제 실시간 응답을 했었습니다. 요걸 한 게 이제 최대 한 1000명 정도의 실시간으로 대화 가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괄목할 만한 거는 운영 인력이 단 2명이었어요. 예, 2명으로 이걸 다 했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4명, 세션 4개를 열어서 이제 2명에서 이걸 운영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30명 정도가 계속 뭐 참가자들이나 연사분들 챙겨가면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건 2명으로 온라인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온라인이나 비대면 또 이런 시대에는 좀 걸맞는 그런 행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컨텐츠가 이제 온라인 러닝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이 러닝을 이걸 보고 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컴피티션이 이거야. 그래서 컴피티션 연결해주고 또 그 컴피티션의 어떤 성과를 보고 너가 더 성능을 높이려면 이런 수업을 좀 더 들어야 돼 하고 이렇게 큐레이션도 해주고 또 내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게 맞는 적절한 모델을 연결해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플 러닝 쪽은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다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희 쪽에서 무료로 진행해서 이런 AI 생태계 조성이랑 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이걸 다 저희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이제 8개월이에요. 이제 8개월이고 8개월 인원도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다 가능했던 이유는 주변에 합계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 업체, 데이터셋 구축 업체, 또 인공지능 개발 업체, 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말고도 학계나 정부 기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시고 다 함께 생태계를 이제 조성해주는
그렇게 AI 팩토리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잘 되면 저희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 버금가는 그런 소셜 플랫폼으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